요새도 뉴스를 보면 부동산 관련한 홍보에 탐욕을 부추기는 그런 표현들이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. 서울도 아닌데 22억 사람들이 우르르 이런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그런 제목을 뽑아내는 걸 보면 참 그들도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 점점 사람들의 분위기가 위축되고 있는데 댓글들이 험악해지는데 그런 것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저도 말을 좀 조심해야 되는 거죠. 영끌, 비트 이런 게 지금 이제 되게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다른 누군가가 빚을 졌다, 사는 게 매우 힘들다, 어렵다 이런 이제 사항들을 물어보지 않고 분위기로 감지하고 느끼면서 이 부동산 이야기나 주식 이야기를 함부로 먼저 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괜히 잘못 꺼냈다가 그들이 영끌하거나 그들이 비투해서 이 부채를 많이 지고 되게 힘겹게 살고 있는데 그들의 이 상처에 소금을 뿌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. 불특정 다수, 익명 뒤에 숨어서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사람들을 괴롭히고 가스라이팅하고 막말을 욕설을 쏟아내는 이들도 되게 많습니다. 그나마 비대면은 직접 만나지는 않기 때문에 큰일로 번지는 일이 상대적으로 좀 적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, 물론 제가 잘못된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 이제 가까이에서 알고 지내는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힘겹고 어렵게 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말을 좀 더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해봅니다. 언론의 뉴스도 이제 점점 이제 댓글들을 보면 험악하죠. 내년에 집값이 오를 것이다,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있으면 그 댓글에 장난치냐고, 먹고 사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부동산이냐고, 또 오른다고, 또 오를 것 같으면 너나 많이 살아, 뭐 이런 험악한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그런 걸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. 아, 지금 사람들의 관심사가 뭐냐, 물가가 올라서 사는 게 정말 어렵다고 하는구나, 쉽지 않구나, 정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현실이 좀 딴판이구나,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든다라는 겁니다. 물론 댓글들이 모든 현실을 다 대변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분이 됐건 특정 사람들의 이야기가 되었건 저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요새는 뉴스보다 뉴스 아래에 담겨져 있는 댓글들이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겪게 될 무수히 많은 일들, 어려움들, 고민들, 걱정들, 이런 것들이 꽤나 많이 이 댓글들로 표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뉴스를 볼 게 아니라 요즘은 댓글들을 보는 게 차라리 현실을 좀 더 파악하는 길인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그리고 현실을 파악하고 나면 그 다음엔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? 그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고 거짓을 고도하는 걸, 욕하는 걸 끝내야 될까, 아니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면에 그들의 의도가 뭔지를 잘 파악하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정해놓는 게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. 이미 문재인 정부, 윤석열 정부 두 정부의 기간 동안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. 도저히 집을 살 수 없을 가격으로, 도저히 빚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이 가파르게 올라 있다라는 거. 그래서 그 부동산이 아닌 다른 분야의 이 모습들이 좀 많이 엉망이 된 것 같습니다. 개판이 된 것 같다라는 거죠. 앞으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,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걸까 라는 고민이, 걱정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. 아마도 제가 생각해 보건데 앞으로는 무리하게 영끌하고 투기해서 부동산을 사는 사람들이 줄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줄어들 것 같습니다. 이번에 터지는 부동산 관련한 폭탄이 규모가 좀 많이 클 것 같습니다. 그 때문에 많은 이들이 아비규환 지옥으로 떨어질 것이고 살아도 사는 게 아닐 수준으로 많이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거.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다시 부동산 거품은 또 일으키겠지만
2027년이든 28년이든 29년이든 지금의 정부가 사라지고 다음 정부가 들어서 한 1년 2년 차쯤 됐을 때 다시 아마 뿜뿌질 할 것 같은데, 그때가 되면 지금보다 또 부동산 이 투기가 더 늘어날까 줄어들까?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줄어들 거라고 봅니다. 그리고 또 그 뽐뿌질을 하는 초기에는 또 누군가는 또 돈을 많이 벌 것이고, 분양받아서 분양 프리미엄으로 3억 5억 10억 벌었다고 할 거고, 또 실제로 또 버는 사람도 생길 거고, 또 나중에 또 나중에 또 뒤따라 들어간 사람들은 다 또 뒤집어 쓸 거고, 그런 일들이 아마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. 2027년이든 28년이든 이기 신도시 재건축 그 이슈를 가지고 한 번 더 분위기를 만들고 난 다음, 그 이후에는 정말 이제 부동산이 양화되어서 초고가 주택 그리고 저가, 그 이후에는 부동산 임대 시장이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. 대기업들이 진출한, 대기업이 관리하는 부동산 월세 시장이 되게 커질 것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. 일본과 비슷한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추정하는 겁니다. 그리고 지금 나오는 부동산 뉴스나 이런 것들은 그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지금 민심이 어떤지,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이제 살펴보는 그런 기회로 삼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. 감히 말씀드리건데 지금 집을 앞다퉈서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. 지금 집 사겠다라고 뛰어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생각보다 많지 않을 것 같고, 그래서 서울대 교수든 유튜브든 전문가라고 하는 놈들이든 앞다퉈서 나와서 마지막 건물에 잡아먹을 어리석은 호구들을 모집하려고 계속 펌프질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 펌프질하는 부동산 가짜뉴스, 유혹하는 뉴스들은 앞으로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수십 년 동안 앞으로 나중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. 그저 광고를 내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신중하게, 정말 삶을 잘 지키고 조심하며 살아갈 그런 방도가 뭘지, 모습이 어떤 걸지를 잘 좀 생각하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. 부동산 뉴스에서 서울도 아닌데 22억이고 사람들이 엄청 몰려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, 나도 그러면 사러 가볼까? 한번 보러 갈까? 이런 생각하면 그 언론의 의도가, 그 뉴스의 의도가 잘 먹혀든 걸 것이고, 댓글에 욕이 도배되고 댓글에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, 지금 먹고 사는 게 문제인데 무슨 딴소리 하는 거냐 이러면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 점점 이제 말도 안 되는 뉴스에 놀아나지 않는다라는 걸로 해석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해 봅니다. 아무쪼록 그런 뉴스에 휘둘릴 시기가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